매직행정법 연기 주말반 복습 퀴즈 4회차 수업 복습 판례는 건축허가권자가 건축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그 처분 사유로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법상의 소방서장의 건축부동의 사유를 들고 있다고 하여 그 건축불허가 처분 외에 별개로 건축부동의 처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건축불허가 처분을 받은 사람은 건축불허가 처분에 관한 쟁송에서 건축법상의 건축불허가 사유뿐만 아니라 소방서장의 부동의 사유에 관하여도 다툴 수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이것은 소방서장의 부동의에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외부적으로 표시된 건축불허가 처분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5. 두 개 이상의 행정작용이 연속하여 행해지는 경우로서 그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이 아니라면 그것들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이를 다툴 필요가 없고, 선행행위가 처분이고 후행행위가 처분이 아니라면 그것들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선행처분의 하자는 선행처분에 대한 쟁송으로 다투면 되고, 후행행위는 상대방 국민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므로 다툴 필요가 없을 것이며, 선행행위도 처분이고 후행행위도 처분이라면 그것들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각각의 처분의 하자는 각각의 처분에 대한 쟁송을 통해 다투어야 함이 원칙이 되지만, 선행행위가 처분이 아니고 후행행위가 처분인 경우에는 그것들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선행행위에 따른 후행처분이 바래진 것이므로 선행행위의 하자를 직접 쟁송으로 다툴 수 없고, 그 불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선행행위의 하자가 후행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본다. 5. 어떠한 행정작용이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여기서 권리의무의 영향이란 당장 그 변동, 즉 발생 변경 소멸을 발생시키는 경우뿐만 아니라 정해진 내용대로 그 변동을 초래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5.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의 경우에 건축심의를 반려당하게 되면 그것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건축허가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그 후에 나오는 건축불허가 역시 취소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볼 수가 없어 그 하자를 다툴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이유로 건축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의 처분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며, 이것은 이론상 그 반려를 형식적 행정행위로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단계적 행정결정에는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계속적인 심사를 유보한 상태에서 개략적인 심사에 기초하여 당의 행정법 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종행정행위 발령 이전까지 잠정적으로만 확정하는 가행정행위, 유보적 임시조치, 최종적인 행정결정을 내리기 이전에 사전적인 단계에서 그 일부 요건에 대한 심사 및 종국적 판단으로서 내려지는 확인하는 사전결정, 예비결정, 사전적 요건 확인, 전체 시설에 대한 최종적 완전 허가 이전에 특정한 부분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확정적인 완결된 허가를 발급함으로써 그러한 범위 내에서 공사 등의 종국적 행위를 허용하는 부분 허가, 행정행위의 발령 또는 불발령에 대한 행정청의 자기구속적 의사표시인 확약이 포함되며 이것들은 모두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X. 판례가 말하는 처분에는 구체적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는 물론 추상적 권리에 영향을 주는 경우 역시 포함된다. X.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명령을 해줄 것을 구할 수 있는 추상적 권리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인정된다고 볼 것이나 3개월이 지나 더 이상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 즉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결코 구체적 권리로 인정될 수 없을 것인 바, 노동위원회가 구제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이것은 재심 신청, 거부 처분 취소 심판 또는 행정소송, 무효 확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5.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판례는 여기서 말하는 국민의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의 경우에는 그 설립 목적을 불문한다고 본다. 5. 지방자치단체는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할 위치에 있으므로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국민에 대응하는 정보공개 의무자로서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본 판례도 있으나, 서울행정법원 송파구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 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도 포함되며 그 법인에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상 자치구로서 법인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본 판례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강남구가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소송.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1항 제3호에 의하면 매립면허 취득자는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 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가학상 특허로서 처분에 해당한다. 5. 행정소송법 제12조 1문 35조 36조의 법률상 이익은 전통적 권리, 즉 협의의 공권과 함께 그 외에 법률상 보호이익, 관계법규 등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서 황해의 공권을 의미하고, 따라서 이를 법률상 보호이익이라고 본다. 5. 행정소송법 제12조 1문 제35조 제36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법률상 보호이익설은 실체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보고, 보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은 소송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본다. 5. 행정소송법 제12조 1문 제35조 제36조의 법률상 이익에 관한 적법성 보장설은 권리침해를 받은 자 및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 보호가치 있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 외에 개인의 이익 침해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등의 위법을 주장하는 모든 자가 원고가 될 수 있다고 본다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에 의하면 행정소송은 사실상 객관적 소송으로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5.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재량의 일탈 또는 남용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 하자없는 재량권 행사를 해야 하는 무하자 재량사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5. 요구소송에 있어서 이행청구권의 실체적 권리와 의무의 관계는 충분 조건만 성립된다고 볼 것이나, 응답신청권의 절차적 권리와 의무는 필요 충분 조건이 인정된다. 5.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의 경우에는 원고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의무 부과의 요건이 공권 성립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실체법상 사익보호의 취지를 요하지 않는 절차적 권리는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의무의 존부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되므로 원고에게 응답 신청권이 없으면 피고에게는 응답 의무, 즉 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게 되고 이러한 아무런 처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요구 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행청구권에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이행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5. 이중효적 행정행위란 부관부 행정행위와 같이 동일인 그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와 침익적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X. 협의의 복효적 행정행위로서 제3자효 행정행위란 일방에게는 수익적 효과를 타방에게는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처분의 상대방에게 수익적이고 제3자에게 침익적인 경우는 행정법 분쟁의 사유형에 해당하고 처분의 상대방에게 침익적이고 제3자에게 수익적인 경우는 행정법 분쟁의 3유형에 해당한다. X.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주민의 의견 수렴, 평가서 작성에 관한 관계기관의 협의 내용의 사업계획의 반영 여부에 대한 확인 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의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인정된다고 보고 이는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 구체적 이익으로서 공권이라고 하여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규율하는 절차법규를 근거로 한 원고적 격을 인정한다. 5.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등은 계획의 수립이나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한 자료에 따라 그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법이 보호하는 환경상 이익은 원칙적으로 위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익을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판례는 건축관계법령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거지역 내에서의 일정한 건축을 금지하고 또는 제한하는 것은 한편으로 주거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의 안전과 건전한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주거지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받는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주거지역 안에서 법이 정한 제한 면적을 초과한 연탄공장 건축허가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제3거주자는 비록 당의 행정처분의 상대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이익을 침해받고 있다면 당의 행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다고 보았다. 5.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국세청장의 납세 병막의 제조자 지정 처분의 근거 규범이 단지 공익만을 추구할 뿐 청구인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취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을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기본권인 경쟁의 자유가 바로 행정청의 지정 행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된다 할 것이라고 하여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본 바 있다. 5. 같은 시장 내에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처분을 다투기 위해 제기하는 경쟁자 소송에서 경쟁업자의 불리한 경쟁 상황이 단순한 경영상 이익의 침해인 경우에는
원고 적격이 부정되며 예외적으로 직접적 자금 지원으로 인해 중대한 경영상 위험을 구체적으로 야기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헌법 제15조의 경쟁의 자유를 근거로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5. 시장 내에서 독점적 이익을 향유하여 오던 기존 업자가 신규 업자의 진입을 막기 위하여 제기하는 경업자 소송에서 기존 업자가 받은 인허가 등이 가학상 허가인 경우에는 특허의 경우와 달리 반사적 이익의 침해로서 원칙적으로 기존 업자의 원고 적격이 부정된다고 볼 것이나 거리 제한 규정 또는 업소 개수 제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당 경쟁에 따른 손실 방지의 목적이 인정되므로 예외적으로 기존 업자의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경원자 관계가 인정된다고 성립된다고 볼 수 있다. 5. 판례는 담배사업법이 담배 소매인의 지정 기준으로 같은 일반 소매인 사이에서는 그 영업소 간의 군청, 읍면사무소가 소재하는 리 또는 동 지역에서는 50m, 그 외 지역에서는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담배 일반 소매인의 지정 기준으로 일반 소매인의 영업소 간의 일정한 거리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일반 소매인 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경영을 방지함으로써 일반 소매인의 경영상 이익을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고 보이므로 일반 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자의 신규 일반 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단순한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보았다. 5.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므로 그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면 가사, 농작물 경작 등 해당 지역 내에서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는 자 및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수인 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의 침해 발생 및 침해 우려를 입증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 없다. X. 판례에 의하면 금융감독위원회의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대표이사는 당의 금융기관을 대표할 권한이 없고 일반적으로 법인의 주주는 당의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 사실상 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뿐이어서 스스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지만 그 처분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주식이 소각되거나 주주의 법인에 대한 권리가 소멸하는 등 주주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데도 그 처분의 성질상 당의 법인이 이를 다툴 것을 기대할 수 없고 달리 주주의 지위를 보존할 구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주주도 그 처분에 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 5. 판례는 운전기사의 합승행위를 이유로 운수회사에게 내려진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노사 간 임금협정에 의해 그 과징금 상당액을 상여금에서 공제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운전기사라도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는 결국 처분과 손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취지이며 운전기사는 위반 사실 유무를 불문하고 과징금 상당액을 급여해서 공제하는 등의 이유를 들어 운수회사를 상대로 임금협정의 효력을 다투거나 사용자의 보호 의무에 기하여 취소송의 제기를 요구하고 그 제소를 거부할 경우에는 그 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5. 하남시장은 주민소환투표의 청구 사유가 기재되지 아니한
주민소환 투표 서명을 기초로 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여 법원에서 승소한 사실이 있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하남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민소환 투표 사무를 관리하는 팀장으로 있는 공무원에 대해 파면 조치를 하자 해당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징계 요구의 취소 및 향후 예상되는 신분상 불이익의 예방을 구하는 신분 보장 조치를 요구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파면 조치를 취소하고 더 이상 신분상 불이익을 주지 말 것을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고,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이에 불복하여 불이익 처분, 원상회복 등 요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고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국가기관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였다. 5. 합의제 행정청인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경우 피고 적격이 있는 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이다. X. 취소송이 피고가 되는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행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X.